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그 KBS 수신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달 내는 건데 그 수신료 통합 징수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느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있는지 그걸 또 우리 박 기자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네. 여러분들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네. 국민 여론을 한 달 동안 청취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게시판에 딱 올려놓은 글입니다. 최근에 올려놓은 겁니까? 지금 한 3, 4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은근히 네. 은근히 사람들의 뭔가 이 감정을 자극하는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 지상파 방송 수신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우리가 수신료를 내면 KBS, EBS 이런 데서 나눠 쓰는 겁니다. 근데 100을 내면 거의 뭐 한 99를 KBS가 쓰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그냥 KBS에 내는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1994년도부터 KBS가 한전이랑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수신료를 네. 너네가 대신 징수를 해라. 한전이 대신 받아주는 네. 거죠. 대신에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6%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전이 우리한테 주는 게 이제 전기료가 나오잖아요.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네. 고지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KBS 수신료가 들어있다 이거죠. 한 가구당 2,500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2,500원을 왜 내야 되느냐? 포함되어 있는 게 적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군요. 이걸 왜 내야 본 되느냐면 적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서 텔레비전 수상기 그러니까 TV TV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뭐 내가 방송을 보든 안 보든 내가 KBS를 선택해서 보든 안 보든 그걸 떠나서 이 TV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고 네네. 근데 심지어 TV를 안 갖고 있는데 저는 심지어 TV가 없었습니다. 네. 없는데도 알게 모르게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쵸. 전기세 나가는 거 모르잖아요. 세부 내역을 누가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심지어 진짜 TV가 없었는데도 저는 내고 있었다. 얼마나 냈습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취한 동안 계속 냈으니까 1년에 3만 원이니까 따져봐도 모르긴 몰라도 한 10몇만 원은 그냥 낸 것 같은데 전 TV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TV도 없는데 내가 TV 방송도 안 보는데 왜 내야 되지? 근데 내게 돼 있다고. 내게 돼 자동으로 나가죠. TV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합니다. 일단 무조건 일괄 청구, 일괄 징수 네. 이겁니다. 얼마나 KBS 입장에서 보면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입니까? 너무 편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종의 카르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카르텔들, 이 카르텔들이 대체 뭐냐? 우리 국민들의 이 고열을 빠는, 네. 착취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사실상에 이 파이프를 갖다 대고 피를 쪽쪽 빨아먹는 네. 흡혈귀 같은 카르텔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건폭 이런 얘기도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일환으로 이 수신료 징수 분리도 이렇게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건 방폭. 그러면 뭐 좀 주폭 이런 거나 뭐 그러니까 그런- 방송 카르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언론 노조 카르텔. 언론 노조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네. 왜냐? 지금 KBS, MBC, 무슨 YTN, TBS, TBS 교통방송, 그다음에 온갖 방송 매체 이런 데를 장악한 데가 어딥니까? 다 언론 맞습니다. 노조입니다. 언론 노조. 민노총 산하더라고요. KBS 경영진, MBC 경영진, 이 교통방송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르텔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 네. 이런 의도에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요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가 변해서 네.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고수하는 거는 맞지 않다. 왜냐면 TV 수신료라는 거는 TV를 안 보는 사람한테 걷는 거는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다 세금 형식으로 내고 있는데 KBS가 무슨 정부 기관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그렇죠. 세금을 왜 내? 그 대통령께서는 어떤 방안을 내세운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 직접적으로 여기에다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도 변화를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 의견을 듣겠다 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을 제시한 건 없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에 제시한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입장의 그 근거는 예전과 달리 TV 수상기관인 IPTV, OTT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요금 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건 맞죠. IPTV. 보죠, 당연히. 저도 IPTV입니다. 당연하죠. IPTV 해가지고 그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죠. 근데 많이 TV에서다 또 수신료를 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들끼리 그 사업자들끼리 알아서 나눠 먹든지 그쵸. 해야 되는데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뽑아봤습니다만
이 TV라는 이 매체라고 해야 될까? 기기라고 해야 될까? 이거의 중요성,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빈도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다. 아 그럼요. 지금 뭐 유튜브도 있고 네. 우리도 유튜브 촬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그 방송통계 포탈입니다. 이걸 보면은 필수 매체 인식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는 TV를 필수 매체라고 인식한 사람이 38.6%였는데 네. 2020년 불과 4년 만에 29.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포인트, 9%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겠네요.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 추세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 정보화 이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반면에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6년에는 55.5%였는데 2016년에는 2020년에는 67.2% 그러니까 약 12%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상황에서 이 TV라는 매체가 이 방송이라는 그 산업이 대체 뭐길래 이런 특혜를 누리느냐 이런 준조세를 국민들한테 걷고 있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전 국민이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현행 수신료 징수 체계는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다. 아 맞습니다. 저도 세금 같았어요. 예. 수신료가 세금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금은 아 내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내고 있구나 이거는 인식을 합니다. 하다못해서 그렇죠. 근데 방송 요 수신료는 모릅니다 잘. 그쵸. 옛날에 무슨 뭐 전두환 대통령 살아있을 때 무슨 땡전 뉴스? 예. 뭐 땡하고 뭐 하고 뭐 전두환 대통령 뉴스 나온다고 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채널이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뭐 EBS가 그때 있었는지 이제 잘 모르겠으나 두 개 있었을 때는 수신료를 내야죠. 내야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채널이 막 몇백 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수신료를 받아서 쓰는 곳은 사실상 KBS 한국뿐이라고밖에 얘기하지 그렇죠, 못해. 그렇죠. 예. 대체 KBS를 우리 국민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줘가면서 유지를 운영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KBS가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KBS가 그동안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 국민적으로도 KBS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소위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또 거기에 뭐 맞췄다. 그렇죠. 맞아요. 또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또 좌파 인사들이 그 방송을 장악하고 좌파적 색채 무슨 저기 뭡니까? 차베스 이런 애들이나 찬양을 하고 공영방송에서 뭐 다큐멘터리도 많이 찍고 했죠. 그다음에 무슨 북한을 김원봉이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반역자 이런 자들을 찬양하는 그게 공영방송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그게 그렇죠. 국민 세금을 와서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짓들을 자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KBS한테 우리 국민들이 연간 수신료를 얼마를 내냐면 6,933억 5,400만 원. 이게 2022년 KBS가 밝힌 자료에 따라서 아니 그럼 6천억으로 뭐 하는 겁니까? 아니 7천억 원. 7천억 원으로? 네. 뭐 하겠습니까?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수신료 수입이 약 7천억 원이고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132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도합 707억 원 정도. 아니 7,070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KBS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KBS가 대체 그 돈으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난 궁금하네. 방송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KBS의 방송이 뭔가 이런 돈을 받아서 질적으로 뭔가 변화를 꾀야 되냐? 그런 거 느낄 분도 또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없어서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맡겨본다면 KBS가 과연 이런 수신료를 받아서 뭔가 그런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혹은 동의할 만한 공감할 만한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수신료의 가치를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수치적으로 따진다면 첫 번째 시청률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제 시청률이 방송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는데 특수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는, 그러니까요. 수신료를 받는. 그러면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공영방송은 뭐냐면 전 국민이 어떤 교양을 쌓게 하고 그렇죠. 전 국민한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KBS가 과연 그 역할에 그러니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넷플릭스에 공개돼서 화제가 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큐멘터리는 예전에 그 MBC PD수첩에서도 항상 이제 다뤄왔던 문제입니다. 사이비 종교와의 의혹의 문제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히 뭐 잘리지 않고 제대로 방송이 돼서 지금 그걸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KBS도 그런 임팩트 있는 다큐가 있었나? 그게 보통 우리가 그 BBC나 NHK나 이런 데다 기대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국민들 교양을 향상시킬 만한
그런 다큐멘터리, 네. 예? 교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KBS가 이런 돈을 받아서 정말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네. 저는 수신료를 더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맨날 솔직히 말해서 그 질적으로도 별로 평가하기 뭐 시사 고발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정권 편향적인 네, 이런 그렇죠. 짓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KBS 예전에 MBC나 KBS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특정 기자들을 간판으로 내세운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좌파 색채를 가진 네. 인사들이 그렇죠. 뭐 다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뭐 그렇죠. 고액 출연료를 받고 네, 고액 뭐 이런 거 출연료. 아닙니까? 뭐 심지어는 무슨 뭐 또 교통방송에서 잘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바로 잘리자마자 또 MBC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여기 이제 KBS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KBS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네. KBS가 2021년도에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네, 난리가 났었죠. 기존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겠다. 되게 많이 올리려고 했네요. 52% 인상률. 52%를 올리면 지금 기준으로 7천억 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수신료가. 근데 52%를 올리면 3,500원 정도가 더 올라가겠네요. 1조 원으로 1조 원 그러니까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수신료 수익이. 그럼 KBS가 도대체 뭔 돈이 그래 필요하냐? KBS는 심지어 이 수신료를 받고 광고까지 합니다. 광고도 받아요. 다른 방송 매체들은 이런 수신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KBS는 수신료도 받고 광고도 하고 여기는 플러스 알파 1조인 거예요. 이런 꽉 먹고 알 먹고 땅 짓고 헤엄치기 이렇게 식은 육먹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더더군다나 방만 경영을 해왔다는 지적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네. KBS 직원 중에 2020년 기준인가 KBS 직원 중에 절반가량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 절반 정도인가 1,500명 가량이 보직이 없는 보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도 없고 맡은 업무도 없고 그냥 연봉만 1억 원 이상의 연봉만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연봉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기업에서 그 책정하는 그 연봉과 좀 기준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1억 원보다 훨씬 많이 받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해서 수신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왜냐 공영방송이니까 그렇죠. 국민들한테 최대한 부담을 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해 둔 채 수신료만 올린다고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이렇게 징수하기 편한 방식으로만 이렇게 고집을 해서 사실상의 국민들이 세금도 아닌데 세금이라는 식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 적십자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적십자위 그 고지서 그 날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세금 고지서인 줄 알고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실 샀잖아요. 결핵실. 네, 저도 그 많이 당한 건데 뭐 그런 겁니다. 마치 뭔가 우리가 꼭 내야 되는 것처럼 그냥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분리징수를 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한전하고의 위탁 관계 계약을 끝낸다. 한전 입장은 이렇습니다. KBS 수신료 징수 대비하는 거 솔직히 뭐 우리가 큰 이익도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뭐 수익 나는 거 우리 회사한테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민원이 너무 많다. KBS 끊겠다는 사람 너무 많고 나 TV 없는데 나 KBS 안 보는데 내가 왜 수신료 내야 돼? 이런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귀찮다. 뭐 수익 크지도 않는데 우리 그냥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KBS가 만약에 독자적으로 그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컨설팅 용역을 했더니 KBS가 독자 징수를 할 경우에는 연간 비용이 1,800억 정도가 들어요. 왜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내는 것과 KBS가 독자적으로 그 조직을 꾸리고 전국적인 그 망을 구성을 하고 아니 지금까지 맨날 7천억씩을 벌어왔는데 뭐 그런 거 뭐 할 수 있어?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신료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신료를 받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난시청 가구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신료 받아서 그런 거 하라고 제일 먼저 하는 건데 KBS가 이 수신료를 받아가지고 난시청 가구, 난시청 지역을 없애는데 쓰는 돈은 정말 세발의 피, 조족지혈이다. 한 2%인가? 1%밖에 안 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자기들 배불리는 잔치. 자기들 고액 연봉자들 배불리는 고액 연봉자들 안 자르고 구조조정 안 하고 양산하고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성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먹는 그런 거를 지금까지 자행해 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분리징수냐? 수신료 자체를 없애버려라. 그러니까요. 수신료 자체를 없애라. 뭔 지금 우리가 TV를 안 보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통위 통계를 보면은 유료 방송 가입자, 그러니까 유선 방송, IPTV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성 방송. 이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11,854만.
이렇게 됩니다. 중계 유선 방송, 이게 정확히 전 뭔지 모르겠는데 IPTV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종합 유선 방송, 아마 케이블 TV 모양입니다. 1313만. 그다음에 위성 방송이 308만. 가구 수로, 세대 수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거의 전체 가구가 다 안테나 달고 KBS 지상파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방송, 유료 방송 사업자를 통해서 지금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있다 그겁니다. 그럼 KBS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겁니다. 전혀 어느 모로 봐도 이 수신료 징수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KBS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언론 노조가 계속 장악하고 계속 그러고 있을 거냐? 네. KBS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기들 밥줄이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정 활동을 하라. 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KBS를 앞으로 더 어떻게 두고 볼지 아니면 없애버릴지 수신료 징수 거부 운동을 할지 그거를 결정할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박 기자 설명을 쉽게 해줘서 이제 잘 이렇게 뭐 미리 알고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그 한전이랑 그렇게 하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예. 참 이게 무섭네. 이게 돈이 국민들 대다수한테 거두니까 큰 돈이 되네요.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